MCC 로펌 투데이 법률. 하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MCC 로펌 투데이 법률 진행의 강나루 문성훈입니다. 네, 성훈씨 요즘 날씨가 정말 많이 따뜻해졌는데요. 저는 날씨가 따뜻해지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성훈씨도 좋으시죠? 물론 너무 좋습니다. 길고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드디어 봄이 왔는데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저희 방송이 드디어 4회를 맞이했다는 겁니다. 네, 그럼 4회를 맞이한 기념으로 저희 방송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는 애매한 사건에 대해 알려주고 그에 대해 진행자의 의견을 각각 듣습니다. 그리고 사건에 대한 법적 결과를 알려주는 방송인데요. 네, 또한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대학교 법학과 교수님의 자문까지 알려드리는 신뢰 가득한 방송입니다. 네, 주위에서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하고 여러분도 주의 깊게 들으시면 정말 도움 될 겁니다. 네, 정말 좋을 것 같네요. 그럼 오늘 네 번째 방송을 맞아 힘차게 MCC 로펌 투데이 법률 시작해볼까요? 자, 오늘 네 번째 방송의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제가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상에서 만화책을 다운로드받아 카페에 올려 함께 공유해서 보았던 초등학생 S씨와 친구들. 한편 로펌은 불법으로 만화책을 올리고 다운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만화협회로부터 의뢰를 받게 되는데요. 그리고 S씨를 포함한 친구들에게 저작권을 위반한 사실을 통보하고 합의를 요구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부모 몰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급기야 도둑질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부모에게 사전 경고나 동의도 없이 미성년자에게 직접 합의를 요구한 로펌의 행동은 불법일까요? 네, 우선 제 의견은 일단 로펌에서는 저작권 위반에 대해 올바른 처벌을 내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로펌의 행동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될 건덕지가 없지 않나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군요. 반대로 저는 생각이 다른데요. 미성년자에게 합의금을 요구한 로펌의 행동이 불법 행위가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고작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뭐 그렇게 말씀하시면 또 그렇게 맞을 수가 있지만 네. 근데 법은 나이에 크게 제한을 두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야 그렇겠지만 제가 알기론 미성년자 보호법에 의해서 초등학생은 보호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건 맞아요. 저도 그렇게 알고는 있는데 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잘못을 했을 경우에는 부모님이 대신해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하지만 이 사연에서는 로펌에서 부모님에게 알리지 않았죠, 그 사실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취한 로펌의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이 로펌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로펌 측에서는 적혀 있는 그런 통지서를 집으로 정확하게 보냈고 근데 그 아이들이 이제 이런 몰래 이렇게 가로챈 그런 부분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물론 그랬을 수도 있지만 가로채고 말고를 떠나서 이 아이들이 이 큰 금액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국에는 도둑질까지 하는 심각한 경우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런 판단이 이제 부모가 개입이 된 게 아니라 네. 어린아이들 그 자체만으로 자기들끼리 행동한 판단이기 때문에 로펌에게까지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도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방법으로 전달을 한 로펌의 잘못이 아닐까요? 뭐 어떻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네. 저는 이제 생각이 뭐냐면 이 행동이 로펌의 독단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이 더욱더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증명해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에이,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아무리 만화협회에서 의뢰를 받아서 로펌이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해도 이러한 법적 조치를 취한 것은 바로 로펌이기 때문에 로펌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끈질기게 네. 저한테 대항하시는데요. 그럼 나루 씨 의견이 조금 그렇다 보니까 네. 얼른 결과를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오늘은 뭐 제가 맞출 거라고 전 생각합니다. 아, 자신 있어요. 네, 그 자신 언제까지 가나 보겠습니다. 네, 제가 그러면 PD랑 얘기를 좀 해봤는데 그럼 어서 의견 정리를 하고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할까요? 네, 그럼 제가 성훈 씨와 제 의견을 먼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성훈 씨의 의견은 로펌의 독단적인 행위가 아닐 뿐더러 올바른 처벌 방법이었다. 그래서 불법 행위가 아니다라고 하셨고요. 제 의견은 전달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무엇보다 미성년자의 잘못은
부모에게 처벌을 내린다라는 가장 기본적인 법을 로펌에서 무시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로펌은 불법 행위가 맞다였습니다. 네, 이제 결과를 알려드려야 될 건데 지금 방금 나루 씨가 글 읽으면서 네. 약간 목소리 떨림인데요? 아닌데요. 약간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 제가 이길 것 같은 어떤 기쁨에 의한 떨림이랄까요? 그럼 그 자신감으로 결과 한번 알려주시겠어요? 네, 제가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연의 정답은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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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 로펌이 미성년자에게 합의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통보하였기 때문에 로펌의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하네요. 왜죠? 제가 틀렸네요. 이거는 뭐 볼 거 없죠. 아. 당연히 제가 정답을 맞출 거예요. 저는 이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확신감에 찬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이제 거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얼른 말해주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네, 이 사연의 경우 형사 고소 전에 먼저 합의를 요구하고 합의가 안 되면 고소하겠다고 고지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 행사의 방법으로 간주한다고 하네요. 또한 이 사연의 경우처럼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더라도 초등학생이 불법 행위를 한 것이 분명하고 합의금을 과하게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로펌의 행동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렇군요. 이제 미성년자에게도 벌금이 부과되는 행동이 합법이 되었네요.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성년자에게 법적 처벌을 가하는 것이 불법인 줄 알고 계실 텐데, 네, 그게 사실이 아니었군요. 저도 조금 생소하게 알게 됐는데 네. 아무리 이제 나이가 어리다고 해도 행동의 실수에 대해서는 올바른 처벌을 받는 게 저도 정당한 법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네, 그리고 부모님께 전달이 되지 않았더라도 먼저 고지하는 사실 자체로도 불법이 되지 않는다는 점, 되게 오늘 처음 한 사실이에요. 네, 이 부분 좀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래도 이제 사전에 좀 더 올바르게 전달이 돼서 그렇죠. 뭔가 이제 부모와 그렇게 합의가 된다면 그게 더 좋은 선택이겠죠. 네. 그랬을 경우에 어린 친구들이 거울 먹고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테니까요.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역시 이 사연에 대해서 교수님의 자문을 안 듣고 갈 수가 없겠죠? 성훈 씨가 한번 교수님 자문 들려주세요. 네. 경성대학교 법학과 손영섭 교수님의 자문입니다. 이 사연에서 만화책을 다운로드하여 자유롭게 볼 수 있었다면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학생들이 만화책을 공유하여 자신들 카페에서 볼 수 있게 했었다면 그건 저작권 위반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미성년자는 법률 행위에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로펌은 미성년자가 아닌 그 대리인 부모들과 합의를 해야 했었습니다. 여기서 로펌의 행동은 금전 합의를 종용하였으므로 공갈이 될 수는 있지만 로펌의 합의금 요구가 협박에 이를 정도까지의 그런 큰 금액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불법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여기서 종용은 잘 설득하고 달래어 권한다는 뜻인데요. 종용은 좋은 뜻이지만 로펌에서는 금전 합의란 주제로 종용하였기 때문에 공갈이란 뜻으로 크게 해석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네요. 이렇게 잘 해결돼서 종용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네, 그렇네요. 네. 만약 로펌에서 아이들에게 억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면 이야기가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이 사연 경우는 사실만을 그대로 전달한 거기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로펌의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도 경성대학교 학우 여러분들은 이 사연에서 다운로드 후에 공유 그리고 불법 다운로드를 하지 않으시겠죠? 네, 분명 네. 그러실 겁니다. 네. 만약 이 사연의 초등학생처럼 저작권 위반을 하면 대통령령 제104조 1항에 따라서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크네요. 3천만 원. 네. 3천만 원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저도 영화를 자주 다운받아 보곤 하는데 앞으로도 잘 알아보고 다운로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저작권에 관련된 규정이 정말 강화가 네, 돼서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 처벌이 좀 강화된다고 알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꼭 잘 알아보시고 정당한 방법으로 다운로드를 한다기보다도 최대한 돈 내고 보는 그런 네, 방식을. 영화관에서 보면 더 좋겠죠? 그렇죠. 다운로드를 하더라도 이제 다운로드도 돈 내고 하는 것도 다 좋으나 네. 그래도 최대한 이제 그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좀 직접 하는 게 정말 그렇죠. 좋다는. 네. 네, 그런 게 저작권 하는 분들의 예의라는 사실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조금 억울하지만 제가 답을 틀렸으니까 성훈 씨가 신청곡 말해주세요. 역시 이제 제가
뭐 누누이 얘기하지만 네. 법과 사회를 들은 사람을 이기려고 한다는 그 자체가 네. 엄청난 만용이지 않나. 제가 잘못된 선택이었습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뭐 지금부터라도 법과 사회 들으신다면 뭐 아, 조금은 따라올 수 있겠죠. 저는 법과 먼 것 같아서 그냥 네. 성우 씨에게 맡기도록 할게요. 네. 아, 드디어 인정받는 기분이라서 네, 좀 기분이 그렇습니다. 좋네요. 네, 아무튼 축하드리고 제가 순순히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 신청곡을 듣고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신청곡은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듣고 올게요. 미련하게 아무도 모를 것 같아 태연한 척 지내왔어. 너 떠나버린 뒤 달았대. 어설픈 나의 눈빛은 행복했던 지난 날의 나와 너무 달라서 이별했음을 느낄 수밖에. 너와 나 정말 그때는 좋았었나 봐. 나 화낼 줄도 몰라. 내내 즐거웠대. 그래 그랬었지. 널 사랑하기엔 세상은 나에겐 커다란 감동이었어. 그 순간을 잊는다면 내가 살아온 네, 성우 씨가 신청한 성시경의 넌 감동이었어 듣고 왔습니다. 네, 역시 제가 신청한 곡이라서 그런지 정말 좋네요. 네. 그럼 다음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할까요? 네, 성우 씨가 소개해 주세요. 네, 두 번째 사연을 소개해드릴게요. 좁은 주차장에서 어쩔 수 없이 평행 주차를 하게 된 제이 씨. 돌아와 보니 차는 주차했던 자리보다 훨씬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누군가에 의해 원래의 자리에서 떠밀리게 된 제이 씨의 차. 거기에다가 고급 외제차에 흠집까지 내고 말았네요. 네, 평행 주차를 한 게 애초 잘못이라며 수리비를 요구하는 외제차주. 차를 밀었던 사람은 찾을 길이 전혀 없고. 그럼 이 사연에서 제이 씨는 수리비 전액을 물어내야 할까요? 근데 성우 씨 이 사연에서 평행 주차란 말이 뭐죠? 제가 운전을 하진 않지만 나루 씨를 위해서 제가 뜻을 알아왔습니다. 네. 바로 평행 주차란 자동차의 세로축을 도로의 평면 선형과 평행되게 주차시킨 상태라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말은 어렵지만 어쨌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주차하는 방향과 다르게 주차한 걸 말하는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그런 뜻이었군요. 그럼 이제 서로의 의견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아, 네. 이번 사연에 대한 제 생각은 당연히 물어주지 않아도 음, 된다. 라고 그래요? 생각해요.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은 물어줘야 한다예요. 처음부터 주차할 공간이 없으면 하지 않고 다른 곳에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굳이 사비를 들여서까지 네. 다른 주차장에 가는 무리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이 제이 씨의 경우에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평행 주차를 분명 했을 건데 음, 갑자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누가 분명 밀었을 거잖아요. 네. 그렇게 밀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그랬다는 자체만으로도 자기는 기분이 나쁘고 억울할 것 같아요. 네. 그래도 처음부터 차를 잘못 주차한 제이 씨의 잘못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대가 누구였든 범인을 찾아내지 못한 이상 배상은 제이 씨가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 사연에 있었던 내용처럼 카드 분실 시 분실 신고 60일 전에 사용한 금액은 모두 카드 회사가 지불한다는 그런 사연이 있었잖아요. 그와 비슷하게 카드를 잃어버린 사실을 몰랐던 주인처럼 이 사연에서도 제이 씨는 자신의 차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이동하는 과정 중에 외제차를 끌고 갔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굳이 책임을 물 수 있나?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래도 일단 몰랐으니까 어쩔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해도 일단 외제차에 흠집을 낸 차의 주인은 제이 씨이기 때문에 이것은 누군가는 책임을 되는 일이기 때문에 제이 씨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이 사연에서 제이 씨는 전혀 자기의 그런 행위가 전혀
나타나지가 않았고 그리고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실수도 음. 전혀 아니었고요. 네, 설사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제이 씨의 잘못으로 인해 누군가는 물질적으로 외제차에 피해를 입게 되었으니까 보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은 차를 밀어놓은 범인을 당장은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그럼 지금까지의 나루 씨와 저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럼 의견 정리를 하면서 결과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벌써부터 결과가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의견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훈 씨의 의견은 차 주인이 고의가 아니었고 몰랐으므로 물어낼 필요가 없다였고요. 제 의견은 고의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흠집을 낸 차의 주인은 제이 씨였으므로 물어내야 한다였습니다. 네, 의견 정리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 결과는 제가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번에도 60초 후에 뭐 이런 거 하시는 건 아니겠죠? 제가 뭐 그렇게 이제 유치한 사람 아니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법과 사회를 배운 그런 굉장한 사람이기 때문에 네. 광고 보고 오겠습니다. 성훈 씨. 장난입니다. 장난입니다. 네, 장난 그만 치시고요. 네네. 네. 그럼 결과를 발표해드리겠는데요. 결과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제이 씨는 수리비를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아, 뭐죠? 이 답 뭐죠? 성훈 씨가 조작한 거 아닌가요? 이걸 어떻게 조작을 합니까? 네. 그럼 이유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행주차에 대해서 교통법에 주차 관련한 규정법이 있기는 하지만 평행주차를 금지하거나 제재를 가하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평행주차에 관하여 관리인의 책임이 제일 크다고 하네요. 비율로 따지자면 피해자와 가해자의 책임이 각각 10%에서 20% 정도이고 주차장 관리인의 책임이 오히려 60에서 80%이기 때문에 전액을 물어줄 필요는 전혀 없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이 사연에 대해서 범인보다 관리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사실. 아, 정말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 결과를 듣고 보니 관리인이 차주인보다 더 억울한 상황. 네. 좀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조금 많이 이런 연민의 감정이 느껴진다고 네, 해야 되나? 60에서 80%면 거의 전부를 물어야 하는데 그렇죠. 네, 이 관리인이 평행주차에 관련해서 관리를 못한 사실도 있지만 관리인도 물론 거기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도 아니고 관리인도 모르는 새에 일어났을 텐데 정말 생각할수록 관리인이 안쓰러워지는 사연이네요. 그렇죠. 관리인이지만 늘 감시를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네, 그렇죠. 네, 네, 그럼 경성대학교 법학과 손영섭 교수님의 자문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주차장법 시행 규칙에는 평행주차를 규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운전면허 시험에도 평행주차 항목이 있으므로 평행주차 자체가 위법한 행위는 절대 아니라고 합니다. 네. 네, 이 사연에서 민법상 불법 행위에 의해 손해배상이 발생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외제차 차량의 주인은 CCTV를 통해서 제이 씨의 차를 떠밀어 손해를 발생시킨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범인을 찾을 수 없다면 해당 주차장의 관리 규정 약관에 따라 관리인이 그 손해 전부 혹은 일부를 책임져야 한다고 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 사연 꼭 범인을 잡아야겠는데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괜히 억울한 사람이 피해를 보는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네, 저도 동감합니다. 경성대학교 학우 중에서도 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실 주의하셔서 평행 주차를 하더라도 꼭 안전하게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하나 좋지 않은 사실이 있는데요. 뭐죠? 제가 좋지 않은 사실이 뭘까요? 나루 씨에게 좋지 않은 사실은 저한테 매우 좋다는 그런 일이겠죠? 네, 그렇죠. 바로 제가 정답을 둘 다 맞췄다는 겁니다. 정말 이거 말도 안 됩니다. PD님과 모종의 거래를 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저는. 저 PD랑 별로 안 친해요. 아, 그래요? PD가 저를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네. 저는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군요. 네. 네, 뭐 일단 성우 씨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믿으셔야죠. 아까도 믿으셨잖아요. 네, 이제 정말 믿을게요.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기 때문에 네. 제가 의리로서 나루 씨에게 신청곡 하나를 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감사합니다. 제가 근데 사실 이럴 줄 알고 준비해둔 신청곡이 있습니다. 진짜 염치 없네요. 네, 제가 좀 염치가 없습니다. 네. 네, 그럼 제가 신청하는 2NE1의 살아봤으면 해 듣고 방송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루같이 나가네 온종일 나 너만을 위해 보냈는데 네가 가장 좋아하는 옷을 꺼내 입고 거울에 비친 가장 아름다워야
걸 듣는 건 나 혼자뿐인가 다 들어가는 촛불과 함께 얼마 남지 않는 내 마음 네,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학우분들 주위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주의 깊게 들으시면 정말 좋겠죠? 오늘 다룬 사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연으로 인터넷으로 만화를 다운받은 후 자신이 가입되어 있는 카페에 공유하게 된 초등학생 S씨와 친구들. 이 사실을 만화협회에서 알게 되고 사건을 의뢰받은 로펌은 합의금을 요구합니다. 이에 합의금을 구하기 위해 도둑질을 하게 된 초등학생 S씨와 친구들. 과연 로펌의 행동은 불법 행위일까요?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에 대한 정답은 로펌은 행동에서 협박성이 없었고 정당한 행위였으므로 불법 행위가 아니다 였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으로는 주차장에 자리가 없어 평행 주차를 한 제이씨.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자신의 차는 이동해 있고 이동하는 과정에서 외제차에 흠집이 났습니다. 과연 제이씨는 수리비를 배상해야 할까요? 에 대한 사연이었는데요. 이 사연의 답은 평행 주차가 불법이 아닐 뿐더러 주차나 차의 이동에 대한 실수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있으므로 제이씨는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도 조금 애매한 사연을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하고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연출 한예슬, 기술 한예슬, 진행 문성훈 강나루, 자문위원 법학과 손양섭 교수님, 그리고 제작엔 MCC 라디오였습니다.